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수피알람 김원석입니다. 자, 오늘, 날씨 어때요? 그렇죠. 날씨 흐린 편이죠. 이 정도면 구름도 좀 많이 끼고 두껍게 낀 편이기도 하고요. 뒤에 보면 이렇게 산이 가려질 정도면 상당히 구름이 짙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나는 선크림을 발라야 돼, 안 발라야 돼? 옛날에 안 발라도 되잖아요. 자, 그렇죠. 자, 자외선 종류가 뭐 있어요? UVA, UVB. UVC까지 있지? UVC까지. 그치, 있는데, UVC는 하늘에서 다 막히죠. 그럼 UVA하고 UVB가 있다, 그죠? 그럼 UVA는 상당히 약한 자외선이에요. 일단 지표면에 떨어졌을 때, 우리 피부에 막 직접적으로 뭐 되게 손상을 심하게 준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아주 약한 자외선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노출됐을 때 우리가 피부 노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는 자외선이죠. 자, 우리가 맑은 날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자외선 A는요, 거의 이렇게 구름이 많이 끼고 두꺼운 날은 한 20% 정도 차단됩니다. 8, 90%가 도착한다고 보면 돼요. 거의 대부분 다 들어오거든요. 자, 그러면 자외선 A에 대한 차단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치? 근데 B는 뭐냐면, 파장이 짧아서 유리창문의 경우는 자외선 B가 차단되는 정도잖아요. 마찬가지로 구름에 의해서 차단됩니다. 완전 맑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구름 낀 날이 있죠. 이때는 보통 한 20%에서 50%까지 떨어져요. 정말 구름이 되게 두껍게 이렇게 꽉 차 있는 경우 있죠. 이런 식으로 좀 더 있는 경우는 50에서 80%까지 떨어지긴 하지만 0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구름에 이렇게 끼고 있으니까 되게 선선하죠. 직사광선이 없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더 많이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아예 안 바르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이 손상이 될 확률이 높다. 되게 덥고 뜨겁고 한 날은 오히려 너무 세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노출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런 경우는 뭐 크게 선선하고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나가는 양이 많아지고 지금 저 되게 시원하거든요. 되게 좋거든. 그러니까 선크림 안 바르고 다니는 시간대가 훨씬 더 길어지는 거죠. 그럼 훨씬 더 자외선에 대한 노출이 많아지니까 노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자외선에 대한 걸 좀 더 신경을 쓰고 뭔가를 해결하고 싶다고 한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평소에 늘 사용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그 두 가지가 있죠. 유기자차, 무기자차, 그리고 섞여있는 혼합자차.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기자차는 그냥 막을 치는 거예요. 막을 치는 걸로 인해서 바로 자외선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기자차는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직전에 바르고 바로 나가도 상관이 없다. 근데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요, 바르고 난 뒤에 피부에 영향을 주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발림성이 좋은 거는 유기자차, 발림성이 좀 떨어지고 되게 백탁이 좀 남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요즘에 톤업 크림이라고 하는 선크림의 이름 형태로 나오죠. 왜냐하면 무기자차의 불편함을 약간 장점으로 승화시킨 그런 제품들이 대부분 다 톤업 선크림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피부가 되게 민감하거나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은 무기자차를 사용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피부가 되게 건강하고 트러블이 없고 문제가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유기자차를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무기자차를 이쪽에 바르고 그다음에 유기자차를 이쪽에 한번 발라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제가 오늘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와, 이 카메라, 와, 이거 보이시나요? 오, 이거 진짜 근데 약간 되게 불편하다, 얼굴. 하여튼 자, 무기자차를 제가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발라보면요, 무기자차는 오우씨, 너무 하얀 거 아니야 이거? 무기자차는 발랐을 때 이런 백탁이 기본적으로 좀 깔려있죠. 그러니까 백탁이 조금 있어서 바르기가 약간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발랐을 때 그래도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난 게 잘 발렸는지도 확인이 되고, 민감한 분들은 이렇게 무기자차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바르다 보면 흡수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무기자차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거 보이죠? 약간 좀 아까보다 좀 약간은 밝아진 느낌입니다. 이제 좀 바르고 나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정도? 그쵸? 그다음 유기자차 볼까요? 유기자차는 똑같은 크림입니다. 크림을 발랐을 때 훨씬 더 어때? 이거는 검은색인데? 그렇죠. 발림성이 엄청 좋죠. 발림성이 좋고, 기본적으로 발림성이 되게 좋기 때문에 유기자차를 발랐을 때와 무기자차를 발랐을 때 느낌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나고 나면 바로 백탁이 사라지죠. 그래서 발림성이 상당히 우수하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아수라 백작이 되었습니다. 이쪽은 유기자차, 이쪽은 무기자차를 발랐던 경우고요. 무기자차를 바른 경우는 그나마 조금 하얗게 이렇게 카메라 상에서 보이죠. 근데 유기자차는 어때요? 무기자차 같은 경우는 반사를 하거든요. 빛을 이제 자외선을 반사시키고 산란을 시키기 때문에 하얗게 반응을 보이지만, 자외선이 들어와서 흡수가 돼버리니까 색이 좀 검게 보이는 그런 패턴들을 보인다. 보이죠? 우리 PD 얼굴 나옵니다. 너무 다정해 보이잖아. 이게 샷이. 남들이 보면 딱 오해하기 좋은 샷입니다. I love you too. 자, 그래서
사실 이론적으로 얘기는 많이 했는데 정말 얼마나 발라야 하는지 이게 정말로 한번 근데 이게 저도 그렇게 안 발라요. 사실 보통 사람들은 한 이 정도 바르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게 찍어 바르죠. 근데 이게 우리가 바르는 권장량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거의 한 마디 다 발라야죠. 한 마디 다. 근데 한 마디 바를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바르면 하얘지는데 뭐 어떻게 이걸 한 마디를 발라. 근데 바르고 이걸 한 번 더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한 번 더 우리가 바르는 정도의 양을 한 번 더 발라주면, 양도 중요하고 양을 한 번에 많이 못 바를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2번을 더 발라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 무기자차를 이렇게 2번 발랐을 때 이렇게 얼굴이 나오죠. 유기자차는 똑같은 양을 제가 2번을 쓴다고 했을 때 자,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발라야 되는 용량의 최소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얼굴 보면 여기는 제가 무기자차를 발랐던 경우고 여기 유기자차를 발랐던 경우죠. 훨씬 더, 그러니까 아까 한 번 테스트 하나 바르고 제가 2번 더 발랐거든요. 그러니까 3번을 바른 겁니다. 3번을 발랐으니까 이 정도의 느낌이고 생각보다 백탁이 심하지 않죠. 근데 제품에 따라서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이 제품은 그렇게 백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는 그런 무기자차인 것 같습니다. 자, 느낌 아셨죠? 이게 유기자차 바르고 무기자차 바르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 효과로만 본다면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민감하다. 근데 내가 알러지 방도 좀 있고 뭐가 문제가 있는 피부다. 그러면 화장품을 쓸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죠? 성분을 최소화해라. 근데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면 성분이 너무 많아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한 자외선 차단제를 쓰는 게 좋긴 하고요. 그냥 자외선 차단 효과만 봤을 때는 유기자차를 쓰고 무기자차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민해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유기자차를 사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는 상당히 많은 성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무기자차라고 하더라도 안전한 성분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성분들이 피부에 잘 흡착시키게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뭐 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성분들이 피부에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 그 자체가 문제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성분 중에 어떤 것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무조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민감해져 있는 경우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죠. 그런데 유기자차 성분 중에서는 일부가 성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민감성 피부에 되게 나쁘게 영향을 주는 성분들이 있어요. 광과민 반응을 일으킨다거나 알레르기 반응이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유기자차를 사용하지 말고 무기자차를 사용하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유죠. 자외선 차단제를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바로 뭐냐면 피부에 상처가 났거나 민감해져 있는 그 상처가 바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안 돼요. 그러니까 특히 알레르기가 생기고 그다음에 어떤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거나 할 때 상처가 나서 되게 흔히 말하는 우리 속살, 맨살들이 막 드러나는 경우, 반복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자외선 차단제가 화학물질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자극이 될 수 있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점을 빼고 난 뒤에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바로 선크림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최소 3일 이후부터 아니면 일주일 이후부터 사용을 하시라고 얘기하는 게, 그때 사용하는 선크림에 대해서 맨살에 그 성분들이 노출됐을 때 훨씬 더 자극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쁜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건강한 피부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민감하거나 상처가 나거나 문제가 있는 피부가 반복되는 경우,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때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했을 때 그것들이 더 악화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 선크림이 무조건 맹신해서 쓰시는 게 오히려 때로는 피부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 기초에서부터 잘 발라야 돼요. 높은 자외선 차단 지수를 양을 충분히 써서 바르면 그 자외선 차단제를 더 바르지 않아도 될 만큼의 기본적인 차단 효과가 있고, 물론 땀을 흘린다거나 여러 가지 때문에 조금 더 지워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속 시간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거고요. 뭐 팩트 같은 것들에 보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살짝 더 발라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겨울철에는 상관이 없는데 여름철에 땀 되게 많이 흘리고 밖에 먼지도 많고 막 이렇게 다 붙어있는 게 이걸 지워도 되냐? 자,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나는 그래도 선크림 바르는 게 중요하다 라고 한번 쓰셔야죠. 근데 나는 피부에 더 환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것도 정답이에요. 그럼 그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 거야? 나는 자외선 차단제보다 그렇게 먼지나 땀이 있는 상태에서 화장품을 썼을 때 피부에 트러블을 더 많이 만들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거 안 쓰는 게 맞는 거고요. 나는 그거보다 그래도 선크림 바르는 게 더 중요해 한다고 쓰는 거예요. 정답이 없죠. 이거 누가 맞다 옳다 그러다를 어떻게 얘기해? 그렇다면 그 정답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건 모르죠. 그건 아닌 거고, 단 우리가 보통 화장품을 이야기하거나 뭔가를 이야기할 때 되게 클린한 조건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반복을 해서 사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선크림 바르는 거에 대한 방법들이 정답은 없지만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것저것 편법을 다 가지고 어떤 이야기 하는 거에 되게 더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사용하는 걸 제대로 해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관심 바랍니다.